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제1야당 당대표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당내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승부처 대구 경북을 찾아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작심 발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언, 탄핵은 정당했다. 물론 본인을 발탁해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한다. 이 발언 김경진 의원님, 사실 파격이라면 파격이고 아니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원리로 본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결정으로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사건도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당연한 얘기가 TK 민심하고는 당연히 배치되는 지점이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젊은 30대 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의 팩이라고 하는 게, 젊은이의 팩이라는 게 저런 것 같아요, 보면. 저거 과감하게 지금 던지잖아요. 지역 정사하고 상관없이. 특히 이게 TK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 소리가 얼마만큼 거슬리겠습니까? 근데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는 거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 승부수를 던지는 게 용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영리함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 대선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대구 경북이 받아들이고 가지 않으면 대선 과정이 편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제스션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거기 그 안에 영리함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저 발언은 대단했다고 봅니다. 꽤 높은 평가를 김경진 의원님 하시네요. 예, 이도훈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그 대구의 민심을 아주 좀 정확하게 그 바닥 민심을 파악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 그 대구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전략적 투표예요. 전략적 투표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 호남 유권자분들이 그 해왔죠. 이길 사람을 밀어주자. 호남 사람 아니라도 노무현 밀어주고 문재인 밀어서 대통령 당선돼서 공동으로 그 정권을 운영하든지 이렇게 하자는데, 지금 대구 분들 생각이 누구를 뽑는 게 내년에 그 정권을 잡는데 가장 유리한 것인가, 야당이 정권을 잡는데 가장 유리한 것인가. 지금 보면은 그 큰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략적 투표로 이준석을 선택할 대구 유권자들도 많다고 보는 거고, 대구 민심의 바닥에 제가 모든 대구 분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구 분들이 전하는 민심은 물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지금도 감옥에 계시지만 나와서 어려운 일 당하면 돕겠다. 인간적으로 돕겠다. 그러나 다시 박근혜에게 정치적으로 표를 던진다? 그건 곤란하다. 정치적으로는 끝났고 이제 인간적으로 하겠다. 이게 저는 그 대구 바닥 민심이라고 듣고 있고, 아마 이준석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듣고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예상외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꽤 합리적이고 영리하고 팩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제가 선거의 여왕이라는 분에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석에서 저에게 강조했던 것은 헌신과 혁신이었습니다. 두 가지 신이 결합될 때 어떤 선거든지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전 발언을 좀 듣고 있는데, 어쨌든 김관욱 교수님, 그 탄핵을 정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탄핵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영리한 발언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장애라 그럴까요? 장애물을 치워주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유승민 후보에게 좀 더 의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지금 조정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에서 나경원 주호영 후보한테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영입 과정도 굉장히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탄핵과 국힘당의 어떤 악연 이 문제를 끊어내서 자유롭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국힘당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이 전략적인 어떤 발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굉장히 내심 반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새롭게 알려진 여론조사 하나 보면요. 5월 말에 조사된 이준석 후보 42, 나경원 21, 주호영 16. 일단 2순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여론조사를 짚을 때 잠시 나갔던 자막을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조금 반면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는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애거를 안 한다. 즉각 석방을 추진한다 하면서 사실 오늘 생가를 참배하기도 했고 약간 이준석 후보와는 나경원 후보 행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나경원 후보가 이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MBN 토론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요청을 할 거냐 이 관련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랑 나경원 후보 두 후보가 이 X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동그라미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TK 지역 그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오해를 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였겠지만 나경원 후보의 입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의 전직 대통령들은 사면이 필요한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지 야당에서 요청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사면 요청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사면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도 참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대통령 즉각 석방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TK 지역에 이준석 후보가 좀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 좀 못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 이제 TK 지역에 조금 더 공을 들일 알겠습니다.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 얘기를 하면서 이 주제에도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권 주자 합동연설에 가려는 대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 비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우연치고는 꽤 일정이 맞물린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 선호가 이준석 지금 후보한테 가 있기 때문에 구정치인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인식이 얼마만큼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이준석 지금 후보가 대표가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고 할 게 없잖아요. 글쎄요, 아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평가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더 훈훈해진 것 같아서 네. 김경진 의원님, 이전 최고위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건 틀림이 없다가 본다. 7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왔는데 국민이 바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두 사람의 그 기류가 좀 묘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 지금 상황이 이준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고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지금 이제 추측을 하는 상황들이고 예상을 하는 상황들이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자기가 대표가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시 대선 국면에 모시고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가운데 유일한 입장입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일정 정도 조금 이렇게 낮은 평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전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또는 당의 혁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각이 의외로 공유되는 지점이 좀 일정 정도 있는 것 같고 거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표가 되면 모셔와서 대선 총지휘할 수 있도록 다시 어떻게든지 최선의 뭘 하겠다고 하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말씀이 당연히 나온 거죠, 보면. 그러면 어쨌든 이동인 의원님, 이거 정리하자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후 하는데
아까 했던 제 주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럼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다면서요. 이게 좀 뭔가 충돌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생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뭐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이준석 그 후보가 그 대표가 되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뭐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 아들뻘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그 정치를 지도하고 이랬는데 저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손자뻘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같이 있는 게 그림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마 김종인 위원장 본인도 조금 그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분을 특정해서 얘기하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도 다 될 수 있지만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그 두 분이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그 대표에 대해서 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같은 팀에 있을 때 그 의견이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해서 듣지 않으면 그거 갖고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모시면은 또 밖에서 지금처럼 뭐 안철수나 윤석열 공격하듯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들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준석 저기 대표 얘기도 잘 들어보면은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그런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예. 하나는 그 대선 후보가 동의해야 되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동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윤석열이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아니면 안철수든 이분들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십시다 하는 이준석 대표의 그 제안에 그럽시다 하고 흔쾌히 과연 응할까요? 뭐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글쎄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묘한 길과 흐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 얘기 오늘 대구에서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운전기사를 뽑냐? 버스 트럭 얘기 좀 그만해라. 지겹다. 버스론 정시 출발한다. 윤 전 총장도 정시에 와야 된다. 이 비유를 지겹다고 하신 것 같고요. 네. 술 마시고 택시 타서 기사 목을 조르냐? 이러니 법무부가 무법부 소리를 듣지. 다음 거 볼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는데 왜 이 사건의 숨은 배경이 궁금하다. 다른 시각에서 보신 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100% 확신 없어서 안 돕는다고? 그럼 90% 확신이 있다는 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을 해석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10원 한 장 손해 본 적이 없는 거겠지. 윤 전 총장의 장모 발언을 꼬집으신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